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젊은 친구들 사이에 잘난 아빠 잘난 엄마 덕분에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스펙도 아주 유리하게 쌓고 또 직장도 좋은 직장도 가고 또 심지어 결혼해서 또 집장만까지 이 부모 덕분에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친구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잡았다 이렇게 하는 얘기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만이 아니라 남편 찬스 대통령 찬스라는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여러 여성 장관들 때문에 그런데요. 이해는 조금 되시겠지만 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 이 남편분하고 아주 다정스럽게 앉아 계셨는데 이 남편분이 요번에 이 부인 찬스 좀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 마누라 찬스를 썼습니다. 남편분이 자기 취미라고 요트를 타고 요트를 미국 가서 사서 타고 미국과 그리스로 요트 여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 많은 국민들한테 여행 제한을 하라고 이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남편은 싹 해외로 이렇게 여행을 가니까 국민들이 화가 좀 나죠. 그러니까 이 강경화 장관이 내가 말린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다. 또 남편도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알듯 말듯한 그런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뜻은 이 강경화 장관 생각은 미국서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이 남편 얘기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얘기니까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차원에서 좋은 얘기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이 막 제한되고 이런 판에 자기네들만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들은 또 제한을 해달라고 서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이 강경화 장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이분 연세대학교 와서 그때 미국에서 박사 끝나고 연세대학교 와가지고 신문방송학과에서 아마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보면은 지금도 잘 생기셨지만 아주 단아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분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저보다 연배가 좀 드신 분들은 강찬선 아나운서라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 대표적인 아나운서였습니다. 지금의 그 당시 아나운서라면은 지금의 아이돌 무슨 유재석이니 이런 김성준이 이런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다 여러 가지 연예인 직군을 망라해서 아나운서만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인이었죠. 그 당시에 독보적인 우리나라 한국의 그 유명한 아나운서였지 않습니까? 이 강경화 장관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린 시절 보이지 않습니까? 이 1964년도라고 어디서 우리 박 PD가 이 자료를 구해왔는데 아마 인터넷에 있겠죠. 이 어린 시절인데 이렇게 유복하고 이 아빠 찬스를 이때부터 이분이 그 당시 또 미국에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사추세츠 가서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이 강경화 장관이 유학을 갈 정도면 공부만 잘한다고 한 건 아니죠. 이 아빠 찬스, 부모 찬스를 분명히 썼죠. 그래서 덕분에 갔다 와서 아마 이분이 연세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방송학과에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 당시 저도 멀리서 본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교수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때 아마 통역을 했는데 아마 잘했다 그래요. 이게 엄마 아빠 찬스지 않습니까? 그 당시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사람이 쉬웠습니까? 저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저는 저희 집안 가지고
어떻게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못 갔죠. 근데 어쨌든 부모 덕에 영어를 잘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통역도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때도 결을 쌓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고 나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외교부 장관이 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됐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남편도 등달아 부모 덕을 보고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렇게 축하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강경화 장관 영어 잘하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부모 덕에 미국 가서 유학 가서 영어 잘하고 뭐 본인도 똑똑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분 주변의 그 외교관들 또 제가 아는 뭐 조카도 그 미국에서 공사로 근무한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얘기 들으니까 강경화 장관이 됐다 그러니까 뭐 좀 듣기 불편한 얘기겠지만 그 사람이 장관 되면 나도 장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본인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주변에서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 능력은 뭐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3년이 지났지만 외교부 장관이 되었고 장수장관인데 3년이 지났지만 사실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아무리 지금 이 정권이 뭘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한다 하더라도 외교장관이 지금 현재 보십시오. 한미 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아니면 중국하고 관계가 원만합니까? 우리는 중국 그 사람들 들어온 거 안 먹는데 지금 중국에 한국 사람이 들어갔는데 간신히 지금 들어갑니다. 얼마 전부터 간신히 들어가는데 가서 코로나 확진자 하나 들어왔다고 요번 일주일 동안 비행기를 중국에서 한국에서 온 걸 받질 않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뭐 내부적으로도 제가 이거 좀 금방진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그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북한 가서 피살 당할 때 그때 NCS라고 국가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강경화 장관은 연락이 안 됐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경화 장관이 어디입니까? 행정부 서열 5위 안에 들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그런데도 그 당시 가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아마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그 구체적으로는 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금수저 출신이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아픈 마음이라든지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장관이라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구하기, 서일병 구하기 이 얘기로 온 국민들한테 상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5분이나 한 사람이고 또 결혼도 영호남매 하합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하게 남편은 그 전라도 어디 분인데 추미애 장관은 뭐 대구인가 어디 분이라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경북여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하게 이분을 뭐 공천을 뒀다는 뒷말이 있는데 제가 그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인데 국회의원도 5분하고 여당 대표도 했습니다. 이런 분인데 어쨌든 아들 문제에 있어서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엄마 찬스를 제대로 쓴 사람이죠. 잘난 엄마 치맛바람 덕에 그 서일병 온 국민이 다 가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서 저 같은 경우 뭐 험한 시절 군대 생활을 했지만 첫 투가 나올 때까지 외박을 한번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의 1년 만에 나왔는데 이 서일병 같은 경우는 무시로 나와가지고 또 지가 뭐 좀 들어가기 싫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변에 보좌관이 전화하고 뭐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거 좀 공개하면 아직 뭐 잘 안 알려진 건데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 스포츠학 했답니다. 스포츠 공부를 했다는데 스포츠 공부를 한 건지 아니면 스포츠 뭐 축구를 좋아했던지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로축구 전북에 전북 현대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축구에 전북 현대 프로축구단이 있는데 여기에 인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6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인턴으로 가는데 이렇게 경쟁력이 높으냐 하면은 여기에 인턴 들어가면 잘 가서 잘 인턴 잘만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은데 프로축구 전북 현대 모터스에 정규 직원화 된답니다. 그러니 스펙이 좋은 뭐 외국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응시를 하겠죠. 그런데 60대 1을 뚫고 들어갔다는 뭐 어쩌나 그러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특혜를 줬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몇몇 사람들이 그때 같이 응시했던 몇몇 사람들이 이 서일병보다 서일병 여기 젊은 어린 시절에 나와 있는데 서일병보다 자기들이 스펙이 좋은데 자기네가 떨어졌다는 거죠. 추미애 장관 아들.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못난 부모, 우리 아들들이 뭐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참 나는 좋은 부모 못 만나서 군대도 어떻게 좀 편하게 못 다니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또 그런 자괴감을 갖잖아요. 부모들이 잘나가지고 아이들 좀 뭐 좋게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처럼. 근데 그런 걸 못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얼마나 모든 국민이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국민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정작 딱 잡아떼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동부지검에다 그걸 수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당시 당직 사병 자기가 분명히 봤다 하는 그 당직 사병이 나와 있는데 이 당직 사병이 국회에 자진해서 나가서 증언한다는데도 못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또 추미애 장관이 딱 잡아띱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추미애 장관 그 톡한 눈빛으로 아주 독하게 쏘아붙이는 오기를 부린다는 겁니다. 자, 이거 사실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좀 주저넘지만 드리고 싶은 말은 적어도 한 나라의 장관쯤이 되면은 애초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은 없었다 할지라도 장관쯤 되면 남의 말도 좀 들을 줄 알고 그 입장도 이해할 줄도 알고 또 국민들한테 잘못된 게 있으면 흔쾌하게 좀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할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별을 따질 필요가 없죠. 적어도 장관을 하는 사람은 아무나 장관합니까? 자, 오기인지 아니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못 봐서 그런지 또 아니면 남자인 제가 모르는 잘난 여자들한테만 있는 그 뭔가 권위의식이 따로 있는 건지 하여튼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다른 분들은 자기 스스로 찬스를 많이 쓰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다는 분인데 자기를 장관으로 임명해주는 대통령만 쳐다보는 대통령 찬스를 사용합니다. 대통령하고 일심동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정책을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까? 무려 한두 번도 아니고 23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 얼마나 부동산 문제로 이 국민들 절망감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당연히 물러나고 그게 인생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분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임명권자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지적행, 사지적장이다. 이 마음, 공직자와 리더는 그 자리를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필요치 않을 때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흔히 남자들 얘기하는 진퇴를 분명히 하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알려드릴 거는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값이 7억 4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국가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가 이건 뭐 대학에 하여튼 그 국가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이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못합니다. 받지를 못해요. 이게 서울 시내만 해도 2만 명에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부동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7억 4천, 웬만한 사람은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7억 4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주는 그 특혜인데 사실은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의 어떤 학교생활 하는데 문제가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김현미 장관 같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홍남기 부총리, 지금 마포에서 전셋집도 못 구해서 난리라는데 이 김현미 장관은 이렇게 부총리가 전셋집을 못 구해서 난리고 여기저기서 인터넷에 보면은 홍남기 장관하고 홍남기 장관 부인 사진을 띄워놓고 이 사람들이 오면은 전셋집 잘해주세요. 마포에 지금 그 전세 나온 게 매물이 3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야지 아닌 야지를 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이 김현미 장관 아직까지 대통령이 사표 내라는 소리 없다고 대통령 입만 쳐다보면서 국민의 원망은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참 이게 속 좁게 계속 이렇게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게 참 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국회의원 3번이나 하고 장관 자리에 갈 사람인가 하고 이런 한심한 생각도 뭐 아니 들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여자로서 장관 자리를 감당 못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남자들 한 자리 하면 영락없이 돈 받아먹은 게 시비가 되어 있어서 요즘도 문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제가 좀 좋지 않게 얘기한 3분 장관들, 여자 장관들 돈 받아먹었다는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게 뭐냐면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다 제발 갖다 앉히라. 그래야만이 국민이 덜 피곤하다. 일 못하고 또 나라 위해서 국민 위해서 헌신한 자세 없는 그런 사람들 하는 일마다 국민들 가슴에 못 박고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여성 장관들, 그런 장관들이 계속 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봅시다. 이 장관을 임명하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여성 장관들 임명할 때마다 장관을 만들어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 공직 할당제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여성 장관을 모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사족을 붙입니다. 그 덧붙여 우리는 그때 여성 장관이 한 30% 돼야지 되는가 보다. 이게 뭔가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그 여성 장관 할당제가 1988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그 당시에 여성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 공직 확대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도 여성 합격자가 채용 인원에 모자라면은 카트라인을 낮춰서 그 밑에 점수에 드는 사람이라도 일단 그 인원을, 여자는 인원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혜 아닌 특혜가 되다 보니까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뭐 이 제도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거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죠.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가 그거 아닙니까? 뭐 국회의원
1번 순서는 1번은 비례대표 꼭 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당제가 되고 있죠. 뭐 이거 사실은 사회적으로 가부장제가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능력 있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토를 단다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적은 장관 같은 자리에 여자 비율을 맞추다 보면은 더 잘할 수 있는 남자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여성 장관이 가서 꼭 요번에 이제 뭐 문제가 되는 여성 장관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뭐 제 얘기가 전적으로 틀렸다 그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장관과 비례대표 위원 등등 공직에서 여성 장관, 그 다음에 여성 공직 고용 할당제가 어떻게 좀 정기능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지, 앞으로 이게 필요한지, 이걸 일반 국민들한테 한번 인터뷰로 잠깐 들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여성 공직 할당제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가, 또 문제는 뭐가 있는가, 또 하나는 그 현재 어떻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비례대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선거의 비례대표제. 예. 예. 이제 그렇게 마구잡이로 나오니까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네.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당에서 원하는 사람, 네. 그 당에 잘 협조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정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네. 운동가 출신들 아닙니까? 예. 거기서 다 추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저는 더 모르지만 예. 일단 정치하는 걸 보니까 전문성이 완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 하여튼 국민으로서 불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좀 욕먹고 있는 여자 장관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 능력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완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래갖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분들이 나서갖고 자꾸 일을 저지르고 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그래? 생각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TV 볼 때마다 막 화가 끌어올라서 예. 좀 보다가 꺼버립니다.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 그러십니까? 예. 예. 우리 손으로 선출했는 사람들만 나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여자들도 옥석이 가려질 수가 있겠죠. 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예. 예. 알겠습니다. 여사님, 아이고 뭐 간단한 인터뷰인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죄송하네 잘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유튜브 새벽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대표님. 예. 저희가 지금 여성 공직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있거든요. 예, 여성 공직 고용 할당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을 중점으로 이게 모든 게 고용이 된다면 예. 문제가 생기죠. 예. 그리고 이제 여성하고 남성하고는 문제가 좀 다른 게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악조건이 있잖아요. 여성하고 틀리게.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불합리하게 여성한테만 더 많은 점수를 줘가지고 여성이 이게 취업이 된다면 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는 남자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국가를 위해서 젊은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죠. 오히려 더 남성한테 오히려 더 줘야 될 입장인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높은 자리에 여성분들을 자리를 임명을 하면은 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요즘같이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되는 뭐 장관도 여성 장관도 좀 있고 한데 이런 높은 자리에도 이렇게 그 사람의 능력과 이런 걸
그 고려하지 않고 고려했다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임명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이 또 할당제를 꼭 그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하는 취지가 예. 여러 사람들을 공평하게 해준다는 그 취지인데 그게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브라인드 채용을 이제 하는 바람에 예. 그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채용이 돼가지고 예. 국가에 득이 돼야 되는데 손실을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용이 돼서 뭐 쉬운 예로 뭐 요즘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뭐 예. 강경화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예. 뭐 또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 이제 예. 등급도 없는데 장관이 예. 돼가지고 오히려 갑질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예.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예. 예. 잘 들어봤습니다. 뭐 이 홍영TV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의견이 있을 거니까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말아먹는 삼총사 여성 장관들이 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뭐니 해도 그 자리가 본인들한테 맞지 않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게 뭐냐 하면은 감투라는 겁니다. 감투. 감투가 뭐냐 하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벼슬하는 사람들이 당근과 비슷하게 이 끈이 없이 쓰는 그 모자입니다. 요즘도 감투 썼네 하면은 뭐 좋은 자리 갔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슬자리라는 건데 근데 이 감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투는 꼭 이 머리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투가 크면은 눈과 귀를 가리게 되고 또 작으면 이 머리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투가 맞지 않으면은 이게 제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가지고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있고 작으면 그 자리가 부족한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맞지 않으니까. 자, 우선 이 여성 장관들, 앞서 얘기한 여성 장관들, 감투가 제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뭐 다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겠죠. 물론 저 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대부분 다 전문가시겠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정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무조건 23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동산은 지금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잖아요. 같이 했던 부총리 전셋집 못 구해서 국민들한테 조소받고 있잖아요. 야지받고 있잖아요. 또 영어는 잘할지 모르지만 이 우방국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또 중요한 자리에 내부적으로도 같은 장관급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에 행정부 서열 안에 드는 사람이 서열 5위 안에 드는 사람이 참여도 못하고 왕따를 시킨다. 왕따? 뭐 그럴 수도 있죠. 왕따. 뭐 이지매라 그러나요? 그렇게 시키면 참여도 못합니다. 자기는 전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함량 미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로요. 굳이 전문성은 그런 대로 갖췄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장관직을 감당할 국가관이나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갖춰졌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이죠. 장관 자리가 굳이 정약용이 얘기하는 목민심서 얘기처럼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국민이 만들어준 자리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듭니다. 그러니까 일만 생기면 자기 개인의 이익 타산을 따져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익이 되는 엄마 찬스, 부인 찬스, 그 다음 대통령 찬스 이게 마구마구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장관 자리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국민 감정을 후벼 파는 독한 말이나 또는 내일이 아니라는 듯, 그 다음에 뭐 그저 남 얘기하듯이 힘들어하게 하는 그런 은행은 안 하겠죠. 국민이 무서우면 정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여성 공직 할당제, 문재인 정부에 와서 여성 장관 임명 때마다 비율을 채운다고 강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문제는 임명된 사람이 하나같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부인 못할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WTO 뭐 사무총장 자리에 갈 것 같은 유명희 씨나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장 하는 정은경 씨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발탁한 여성들이 앞에 세 여성 그 다음에 네 다섯 여성들이 한심하니까 어디 언론을 시켜서 생색낸 얘기로 이 얘기를 어디서 합두다 보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면요. 그분들 유명희 씨나 이게 질병관리본부 청장 같은 사람들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 아니죠. 대통령이 숟가락 하나 얹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분들 원래 처음부터 공무원 시작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어차피 그 조직에서는 그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와갖고 그 본인들이 열심히 한 직업 공무원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흔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남 잘된 데 가서 숟가락 하나 들고 설치는 그런 격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은 얼떨떨하는 얘기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 그 여성 장관 실패는 임명권자의 능력으로 이어지고 또 이 정권의 가치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거론한 여성 장관들 사실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잠복되어 있는 분들 같습니다.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 안 하지만 유원회 장관 하나만 좀 거론하겠습니다. 이분 요즘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원회 장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부총리급이라고 합니다. 조용하게 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대학은 지금도 문을 닫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초중고등학교가 전면적으로 폐쇄되다시피 하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어. 요즘 들어서 중국 같은 데도 지난 7월달, 8월달부터 벌써 초중고등학교 다 개학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들어서 3분의 2 정도 학생들 조만간 채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유원회 장관이 조용히 있고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학생들 학교에 안 나오게 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교육 일정이 없었으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괜히 찍자 놓는 거 정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조만간 대학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부 못해서 학교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간 학생들 무지개 나옵니다. 그 사이에 본인이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사교육을 받은 사람들 학원에 가든지 그 다음에 가해 받은 학생들은 다 인류대학 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가서도 공교육을 포기한 교육부 장관 우리나라 학부형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